전체 제가 받기로 했던 금액 중에 50%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애초에 그 사람은 돈을 다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It's Dragon Lake. 소파가 배달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발 상자를 여태껏 모았는데 신발 상자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가 이걸 맛있다고 하면은 그거 거짓말. 드디어 소파가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발 상자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이게 화면상으로 보기엔 뭐 비싼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에서 그냥 제일 잘 팔리는 20만원대 소파인데 이게 별로 쿠션이 딱히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오늘 오다가 까사미야에서 요거 쿠션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편집하다가 힘들 때 누울 수 있지 않을까. 아, 좋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나 저놈 그럴 줄 알았어 뭐 했던 그런 모 유튜버가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 뭐 이런 넘어질 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근거를 보니까 사실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게 되게 웃긴 일인데 제가 사무실을 여기 압구정으로 옮기고 그 영상 올리고 나서 구독자가 한 100명 빠졌어요. 그리고 롤렉스 샀다고 올리니까 한 200명 빠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연예인들하고 유튜버들이 돈 없는 척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맨날 자기는 어디가 아프고 희귀병이 있고 뭐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나도 그런 척 좀 할걸.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질투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미국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집 사고 차 사고 뭐 잘 된다 그러면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잘 되면 그냥 일단 싫어하고 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 기제로서 유튜버들이 그리고 유명인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돈을 번 거니까 유튜브 수익은 전부 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알고 보니까 뒷광고를 하고 있었다. 뒷광고로 버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유튜브 수익은 그냥 기부해도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동정심을 유발시킨다거나 자기가 소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거릅니다. 진짜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홍보하지 않아요. 유튜브 수익을 기증하고 인증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사업적으로 보면은 절세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 홍보 비용으로 쓴 거예요. 그냥 사업상의 경비 처리를 한 거죠. 내가 이만큼 기부했다라고 하면서 홍보 효과를 얻고 절세를 하는 거잖아요. 진실로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기부했다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게 밝혀지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얼만큼 기부했어, 나 이만큼 착한 일 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어떤 착함을 어필하는 사람은 일단 거른다. 저의 영상 제작 커리어상 한 번 딱 돈 떼인 적이 있거든요. 그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빡치는데 보통 클라이언트는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영상을 원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뭐 무슨 세계 여행을 하면서 작가를 했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뭐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한테 대인 경험이 그 당시 없었으니까 뭐 그냥 들었죠. 영상 제작하기 전에 착수금은 제가 항상 받고 해요. 근데 뭐 자기가 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착수금을 못 받고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꾸 뭐 자기가 착한 일 하고 기부하고 뭐 이래서 돈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줬는데 우리 지금 경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100만 원 정도만 주고 얼마 뒤에 또 주겠다 이래놓고 한 2번을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이제 떼먹고 안 주고 나간 거죠. 전체 제가 받기로 했던 금액 중에 50%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애초에 그 사람은 돈을 다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개인한테 만들어주는 영상은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한 척하는 사람을 경계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번에 그 모 유튜버 사건도 그렇고 뒷광고 했던 연예인도 그렇고 어디 기부했다 그러고 자기가 어디 아프다 그러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좋은 동네에 사무실을 얻고 좋은 시계를 차니까 300명 넘게 구독자가 빠졌어요. 근데 그 300명 잡으려고 내가 그런 척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정해 주는 데는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는 심리가 깔려서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종류의 관심은 제가 원하는 관심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점을 찾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와, 진짜 멋있다. And you speak with confidence, and whatever you want to do, you speak it loud with no fear, and no matter what people say, it happens. So that's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러잖아요. 내 주변부터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멀리 있는 것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내 능력에 비해서 저 멀리 떨어진 숭고한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주제넘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거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숭고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거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숭고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영상 맡겨준다면서 이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돈 조금 받고 해라거든요. 착한 일 하면 좋죠. 근데 저는 그게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내 가족, 내 동네, 내가 사는 시, 대한민국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 다음에를 몇 번 거쳐야 뭐 아프리카 난민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뭐 내가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정도 영향력이 있다. 그럼 아프리카 난민에 대해서 신경 써도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난민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있어 보이거든요. 병적으로 착한 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한꺼풀만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어떤 숭고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백종원 선생님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이러면은 정말 멋있는 거잖아요. PC방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20살짜리 알바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자기 자신부터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카푸어가 더 낫지 않을까. 카푸어는 핵이라도 있고 귀엽기라도 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을 또 보면서 정말 착한 척하는 사람들은 과학이구나. 저도 좋은 일 가끔씩 하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굳이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은 없고 내가 한 좋은 일이 마케팅 비용 지불이라는 사업 행위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일 해도 유튜브에서 말하거나 뭐 얼마 기부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뭐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 걸 인증을 못해서 난리지? 좀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영화를 하나 봐야 됩니다. 어제 영화 보다 잠들어가지고 한 뒤에 30분 정도를 못 봤는데 화양연화라고 그 영화를 보고 뭐 어떤 토론회 하는 모임이 있는데 원래는 독서 토론 이런 거 하는 건데 영화 토론도 있더라고요. 사실 독서 토론은 다 매진이 돼가지고 제가 예약을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영화로 했는데 이걸 제가 하는 이유가 이 사무실을 놀리기보다 여기서 어떤 독서 모임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잘 나가는 업체는 이걸 어떻게 해놓고 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보려고 뭐 산업 스파이적인 목적으로만 가는 건 아닌데 한번 경험해 보면은 저한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조명 세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보고 배우는 조명 강의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파이널 컷 원데이 클래스 해달라는 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조명 클래스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직원들하고 렌더링 페이지 만들고 교육과정 개발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거를 강의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업체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요일에도 차가 막히는군요. 네, 모임 끝나고 나왔는데 확실히 배워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고 저도 이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 영화를 가지고 너무 그 문학 시간처럼 우리 수능 볼 때 뭐 이거의 의미는 이렇고 뭐 이거는 뭘 상징하고 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 뭐 재밌네요. 좀 이러니까 너무 죄책감 드네. 스파이 된 것 같아가지고. 단체 사진 찍고 뭐 저녁을 같이 먹고 뭐 이런 얘기 하길래 저는 빨리 몰래 도망 나왔습니다. 제가 이 영화 모임을 한번 보니까 이거는 그 남녀 청춘 만남의 장이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남자가 없네요. 한 11명 정도가 왔는데 전부 다 여자고 남자가 저 포함 3명밖에 없었어요. 연애하기 되게 좋다. 그리고 사실 이게 셀링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 어떤 절차로 되고 진행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를 좀 보는 게 이제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별말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이게 입이 근질거려 가지고 좀 한 2번 정도 웃기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건 저의 어떤 습성 이런 거라서 이런저런 연구를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치를 줄까 이걸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또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냥 이러면서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이로그가 재밌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guys. 편집 딱 2시간 걸렸고 이거 배터리 남은 거 보세요. 배터리가 60% 남았네요. 와 진짜 M1 대단하다. 파이널 컷이 진짜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정말 빠르고 이걸로 편집을 안 하는 거는 내 시간을 갖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아마 이제 제가 뮤직비디오 편집이 끝나면은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